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값 단합 금지, 집값 가두리 금지, 허위 매물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값 단합 금지에 대해서는 2월 20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행정처분을 한번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등록 취소 이제 행정처분을 가하고 있고, 입주자협회나 인터넷 카페 등 같은 경우가 집값 단합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행정처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0년 8월 21일 날 추가된 게 부동산 허위매물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처분으로 가하는 조치가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이제 내용이나 취지,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그 집값 단합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집값 단합에 대한 유형은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담합이에요. 그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해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가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담합을 지금 금지하고 행정처분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형은 공동주택 입주자 모임 등의 이제 담합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와 입주민과의 이제 담합이에요. 그러니까 안내문이나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이제 높게 표시 광고를 하고, 이렇게 중개하는 특정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해서 다른 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이제 차별하는 행위가 있고, 또한 이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는 행위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입주자 모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한테 중개 대상물을 이제 시세보다 현저하게 이제 높게 표시하게 이제 강요를 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런 이제 담합 행위를 금지를 하고, 이런 담합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무겁게 매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집값 가두리에 대한 부분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중개업소들이 정해진 상한가 이하의 가격에서 중개를 실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해서 중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행위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러한 가두리 행위를 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을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사설 내부 이제 공동 거래망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그 집주인의 개인정보나 이렇게 나온 매물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을 아파트 동호수나 가격 등을 조금씩 다르게 허위 매물을 이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에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급매물까지 만들어져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허위 매물을 미끼로 해가지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허위 매물을 보고 실수요자들한테 그 매물은 이미 팔렸다, 그리고 이제 다른 비싼 가격의 이제 매물을 소개하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는 뭐 중고차 시장이든지 중고 매물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 부동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이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행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가하도록 법을 이제 개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집값 단합 금지나 이제 집값 가두리 금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나 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끔 법률을 이제 개정한 거예요. 이런 과태료 처분 대상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집주인이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또 매도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의뢰를 직접 받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물이 실제하긴 하지만 뭐 중개 대상이 없는 경우, 아니면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세부적으로 표시사항에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나 이제 생활조건 등 수요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이제 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지금 8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되고 나서 지금 며칠이 안 지났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언론 보도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 자료들인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단속에 사라진 부동산 허위 물건, 매물 감세 1위가 송파 가락이다. 미끼 중복 매물 사라지자 목동 같은 경우 전세 매물이 제로인 단지가 속출했다. 그래서 허위 매물 단속의 역설이다. 이 밑에 기사를 보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90%가 사라졌다. 아파트 중복 매물에 불편한 진실. 이 조치가 이제 시행되자마자 며칠 만에 엄청나게 지금 인터넷의 매물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렇게 중복 매물이랑 허위 미끼 매물이 이제 많았다는 거고, 그런 매물들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허위 매물이 사라지긴 했는데, 이 현상이 집값 안정에 이제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이런 기사도 있고, 허위 매물 단속에 이제 역설이라 해가지고, 미끼 전세가 1만 건 사라지자 호가는 이제 올랐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 우측에 있는 표가 전세 매물이 이제 많이 줄어든 지역, 그 숫자를 그냥 프로테지인데, 뭐 송파가 63%가 줄고, 뭐 양천이 48.6%가 줄고, 뭐 서초가 이제 48%, 강동이 39.7%, 강남이 39.1%, 경기 같은 경우도 성남 분당, 뭐 성남 수정, 뭐 일산시, 광명, 이런 식으로 인터넷 매물이 굉장히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쨌든 간 집값 단합을 이제 금지를 하고, 허위 매물을 못 올리게, 이런 법을 개정해서 이제 시행을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런 현상이 향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식의 이제 변화 현상을 보일 건지,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향후 이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집값 왜곡을 막고 허위 매물 감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들이고 제대로 이제 시행돼야 되는 조치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싼 매물을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보면 그 매물은 나갔다면서 비싼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이제 헛걸음을 하고, 일부 지역에 일부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행태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신뢰를 굉장히 이제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며칠 만에 허위 매물이 뭐 5, 60%가 이제 사라졌는데, 향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도 이제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시세보다 이제 싼 매물이나 급매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사라질 거예요. 반면 이제 호가가 높은 매물들만 인터넷에 등재될 확률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시세보다 싼 매물이나 사정상 이제 급매물 같은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시세보다 싼 매물을 인터넷에 이제 올리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이제 허위 매물로 몰릴 확률이 있고,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을 이제 신고하게 되면 소명하는 절차부터 굉장히 귀찮고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보다 싼 매물이나 급매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등재를 이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는 호가가 이제 높은 매물들 위주로 등재될 확률이 이제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소비자들은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의 이제 실거래가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서 본인이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보다 싼 매물이나
금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원하는 지역,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 발품을 팔을 수밖에 없어요. 이 허위 매물로 몰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시세보다 싼 매물이나 금매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안 올려요. 그 대신 공인중개사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손님이 왔을 때 연결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지역에 어떤 중개사 사무실에 이런 물건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이 최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하는 지역, 원하는 아파트에 발품을 많이 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만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부작용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실수요자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 허위 매물 금지에 대한 이런 향후의 현상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본인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뭐 단합금지 부분, 또 허위 매물에 대한 부분, 뭐 표시행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향후에 전개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분들은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